자, 이제 1차 부동식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1차 부동식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1차 부동식에서는 부동식과 누구에 대한 관계, 방정식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됐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봅시다요. 1차 부동식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x-1은 3보다 작다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x-1은 3보다 작다랑 방정식 x-1은 3이다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얘가 부동식이잖아, 그죠? 부동식이라는 녀석은 대소 비교를 하는 거고, 대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실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등식이야. 얘는 x에 얼마를 넣으면 4를 넣으면 참이 돼. x를 4를 넣으면 왼쪽에 있는 x-1의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3이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x에 4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 x에다가 4가 아닌 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등호 성립하지 않겠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지 않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지 않은데 얘가 실수라면 이해되시겠네요? 얘가 실수라면 그렇지. 대소 비교가 가능하니까 한쪽이 크고 한쪽은 작겠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개념. 요거 하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동식과 방정식의 관계에서 뭘 공부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방정식이겠죠.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 된다? 그 왼쪽과 오른쪽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기준값이 된다. 됐나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렵게 경계라고 부른다. 됐니? 여기까지 경계. 자, 우리는 오늘 핵심이 부동식의 경계값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동식의 경계값은 무엇과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되셨죠? 자, 두 번째. 이 경계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까 했던 거 x-1은 3보다 작다. 자, 여기다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는 거지. 여기다가 수직선 하나 찍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값을 잡아보죠. 경계값이 얼마였냐면 x가 얼마였지? 4였어. x가 4를 아무데나 딱 찍어보자. 자, 얘가 경계값이 돼요. 얘는 오른쪽과 왼쪽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4가 아닌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부동식이 참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뭐 해볼까요? 뭐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7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넣어보자. 1을 넣어보면 1 빼기 1은 3보다 작다. 얘는 참이 되죠. 그치? 7 빼기 1은 3보다 작다. 얘는 거짓이야. 7이라는 애는 4의 오른쪽에 살고 있고요. 1이라는 수는 4의 왼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구분 짓자는 건데 4 오른쪽에 있는 수 범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4 왼쪽에도 수의 범위가 있을 거야. 4 왼쪽에 이렇게 수가 있어. 4를 기준으로 해서 4 왼쪽의 수 전체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됐어. 그죠? 1한테 물어보. 아이고 잘못됐다. 미안합니다. 1한테 물어보죠. 1은 어디에 사는 건데? 1은 주황색 박스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1은 주황색 박스에 살고 있는 주민인 거고 7이라는 애는 보라색 박스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얘는 여기 살고 있어. 보라색에 분홍색에 어쨌든 살고 있어. 그러면 지금 1이라는 애가 이 부동식을 만족하잖아요. 참이 되는지 직접 따져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식이 참이 되는 구간은 x가 4보다 작은 쪽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식을 풀면은 x는 4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물론 1차 부동식은 2항에서 풀 수 있죠. 하지만 부동식을
방정식화 시켜서 바라보는 거 되게 중요한 녀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자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볼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 된다고? 그 부등식의 경계값이 된다.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의 경계값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된다. 그리고 나서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원래 따져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쓱 보시고 스텝 2에 있는 3-2번 문제입니다. 연립 부등식이네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또 짚어보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다고 하죠.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는데 부등식의 해가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2고 하나는 5야. 그죠? 이 마이너스 2랑 5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우리 부등식의 해는 얘는 사실 방정식의 해인 거죠. 이 마이너스 2랑 3, 5라는 녀석은 결국 방정식의 해가 될 거야. 되지?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는 크다라는 부등식 외에는 같거나라는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여기 2번 해보자. 요 부등식이란 녀석은 당연히 요 1번 가지고 풀어서 나왔을 거고요. 요거는 여기 부등식을 풀어서 나왔을 겁니다. 2번.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x-a는 작다, 5x 플러스 12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떻게? 시작. 그렇지. x-a는 5x 플러스 12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라는 녀석은 여기 대입하면 만족하겠다라는 거고. 그죠? 당연히. 그래서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다. 됐나요?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1차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게. 자, 스텝 3의 12-2번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 괴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떡하니 있어.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부등식 x-1과 x-2가 돼 있어. 그죠?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는 x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 경계값을 찾는 거야. 1차니까. 그럼 우리가 경계값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부등식을 먼저 쪼개야겠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니까 경계가 되는 게 이 부등식을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등식 푸는 게 아니고 1하고 2를 가지고 총 3가지 영역을 쪼갤 거야. 1보다 작을 때 너도 음수 너도 음수니까 첫 번째 풀이를 하면 1번 풀이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얘를 풀면 마이너스 3x가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나와요. 자, 3분의 1이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보다는 크니까 얘는 양수,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 그래서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오고 는 x 플러스 2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워지니까 정리를 하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다는 1과 2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닌 거지. 3번
2보다 크면 다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라서 x-1 플러스 x-2는 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그 얘를 풀면 x는 5가 나오네요. 그죠? x는 5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2보다 큰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구한 거야? 지금까지 한 게 부등식의 해를 구했죠. 지금까지는 방정식 미안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 이게 방정식의 해고요. 이게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경계값을 찍을 거야. 자, 방정식의 해 하나는 얼마? 3분의 1. 하나는 얼마? 5가 됐어. 3분의 1, 5를 잡고 이제 적당히 구간 3개를 쪼갤 거야. 그죠? 구간 3의 영역을 쪼갤 건데, 3영역을 편의상 요걸로 표시해보자. 첫 번째, 여기 있고요. 2보다 작은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2와 5 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큰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쪼개져 있는데,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지. 적당히 뭘 넣어볼까? 0 넣어볼까요? 0? 네. 0을 부등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2 나옵니다. 절대값이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1 더하기 2는 2보다 작다. 안 되네. 얘가 안 되는 땅이야. 그죠? 얘는 x. 얘가 안 되는 여기는 뭐야? 동그라미. 이 옆에는 x. 1차는 항상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옆에 구분되고 구분되고. 1차는 다시 얘기하지만 방정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쉽다. 가장 기본적이다.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 답은 x는 누구보다 3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만약에 문제에서 등호가 붙어 있으면 이 녀석을 등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등호가 없으니까 지금은 등호를 빼주시면 되죠. 근데 이 안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수의 개수는 1, 2, 3, 4가 있겠죠. 그치? 3분의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정수. 그래서 답은 4개가 답입니다. 됐죠? 설명해야 돼요. 풀이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심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 한번 보죠. 얘도 무조건 지금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 맞지. 그죠? 1차 부등식이다. 분명히. 1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 그지? 이거까지는 괜찮았어. 문제가 보니까 부등식인데 분명히 1차 부등식이고요.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요. 그거 풀면 되겠네. 선생님. 까짓 거 풀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9를 집어넣어서 칼로 열고 시작. a-2 곱하기 9는 그렇죠. a제곱 칼로 열고 a-2라고 풀 거야. 그럼 얘는 9a-18이 될 거고요. 얘는 뭐야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2 넣으면 0이 되겠죠. 어차피 여기 2가 보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구나. 그죠? 촌스럽게 뭐 이렇게 풀었냐 복잡하게. 얘는 a제곱 갈로 열고 a-2에서 얘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9 갈로 열고 a-2는 0이 될 거고요. a-2가 공통이니까 a-2를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된다. 됐죠? 여러분 딱 봤을 때 a가 2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a가 2가 되면 얘가 0이 되고 a가 0이 되니까 0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뭔가 되게 말이 안 되는 풀이니까요. 이 방정식의 해는 a가 얼마거나 2거나 또는 a가 얼마다?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지? 3이거나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니까 빼고 답은 얘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풀이가 되게 많아요. 보기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엄청나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함정이야. 이거 아이고 이거 함정이야. a는 3이 아니에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분명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이 전 시간에 개념을 들었으면 분명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내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시는지? 보이십니까? 여기는 분명히 크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작다로 바뀌었어요. 맞나?
한쪽이 분명히 크다로 돼 있었는데 여긴 분명히 크다로 돼 있었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얘는 분명히 x는 9보다 작다로 바뀌었단 말이야. 크다로 되어 있는 방향에서 작다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뭐가? a-1이라는 저 개수란 개수가 0보다 작았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따라서 a는 누구보다? 2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었어요. 부동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당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거. 1차에서 부동식 방향이 딱 부등호 바뀌었어? 음수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부동식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3이다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실제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부동식의 1차 부동식에서는 부동식의 해를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부동식의 풀이에서 부동식과 방정식의 관계를 완벽하게 아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뭐 이항을 통해서 풀고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적인 건 방정식과 부동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 방정식의 해는 부동식의 경계가 된다는 거. 다시 천천히 짚어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방정식의 해가 부동식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고, 그리고 부동식이라는 녀석, 부등호라는 기호는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 꼭 짚고 계셔야 된다.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